제 채널 구독자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패드 FED 그 연준은 민간 기관이거든요. 민간 기관.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달러를 발행할 때는 패드에 FED에 미국 정부가 채권,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어떤 부채를 지면서 FED에 돈을 빌려오는 개념으로 달러를 찍어요. 그래서 FED에게 연 6%의 이자를 미국 정부가 줘야 돼요. 근데 이 사실은 화폐를 이렇게 발행할 필요 없거든요. 그리고 이제 FED의 대주주가 이제 소수의 금융가들이에요. 걔네들한테 가요, 결국에. 근데 이게 FED뿐만 아니라 ECB,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고,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, 영국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그 메커니즘이에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달러 체제화 있어,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이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 시스템에 다 연동돼 있어요.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바탕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국채를 발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면서 이렇게 돈을 발행하는데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. 화폐를 발행을. 이 사실 이제 일루미나티를 금융가라고 보면 좋아요. 금융가. 근데 이 일루미나티가 힘이 약했던 시대. 뭐 굳이 제가 한번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그때가 이제 한 100년대부터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생기기 전까지라고 보면 되는데, 그러니까 1694년 생겼는데,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이, 대략 뭐 한 300년 정도? 이때가 이 금융가들이 좀 힘이 약했어요. 1100년대. 근데 어떻게 왜 그랬는지 약했는가? 재밌는 그 영국에서 사실은 이제 그 헨리 1세가 1100년대 영국 왕이었었는데, 얘가 텔리 화폐라고 그 부채 기반이 아닌 화폐를 발행해요. 이 텔리 화폐는 뭐냐면은 나무 조각 같은 거예요. 나무 조각. 이 나무 막대기 같은 건데, 이 막대기에다가 기록을 해요. 그러니까, 이 막대기에다가 어떤, 그, 세금을 이걸로 받았어요. 이 막대기로. 근데 이 막대기에다가 어떤 그 가치를 기록을 해요. 뭐, 이게 이를테면 뭐, 이 막대기가 몇 파운드다. 몇 파운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이제 기록한 다음에 그거를 부러뜨려요. 반으로. 그래서 반으로 부러뜨려가지고 반은 이제 국가가 갖고 있고 반은 그 개인이 가져가서 이걸로 이제 이게 일종의 화폐인 거죠. 이게 화폐인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이건 어떻게 이 화폐가 위조된 게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러뜨린 걸 그대로 이렇게 딱 맞춰 끼우면 그게 부러뜨린 게 둘이 맞으면 그 국가가 보고 갖고 있는 거랑 개인이 그걸로 세금을 내는데 그거랑 이제 딱 맞으면은 이게 위조가 된 게 아니란 거를 어떤 증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부채 기반 화폐가 아니라 부채가 전혀 없는 이런 텔리 화폐를 이제 유통을 시켰어요. 이 헨리 1세가 1100년대에. 이게 이제 그 영국의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까지, 그러니까 이제 뭐 1700년대 전까지는 유통이 됐어요. 이걸로. 근데 이거는 이제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부가 누구한테 이자를 줄 이유가 없어요. 이 화폐는. 이 지금 우리가 화폐라는 게, 일종의 화폐라는 거는 그, 우리가 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.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뭐 목축업자는 자기가 기른 소랑 자기가 이제 소는 자기가 길러서 고기는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과라든지 뭐 쌀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다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소를 도축해서 이제 그 고기를 뭐 사과 1kg이랑 바꾸고 얼마큼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이제 고대는 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체물로 이제 보통은 이제 금이나 은이었죠. 그걸로 이제 휴대하기도 더 편하고,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환의 매개물이 화폐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현대에는 부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할수록 이자가 복리 개념으로 또 쌓이잖아요. 복리 개념으로. 그러면은 FED가 생긴 게 1913년인데 110년 동안 그 이자,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 미국 정부가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FED, 패드, 연준의 소유주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. 세금으로.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. 부채 없이 아까 텔리화폐 개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지금 이거 현대적으로 좀 변용한 게
이제 그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막 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랬을 때 오스트리아 한 지방 정부가 이 국유지 국가가 갖고 있는 땅 국유지를 기반으로 이제 그 부채가 없는 화폐를 발행했었어요.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소도시에서.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인플레가 다 잠잠해지고 고용률이 올라가고 순식간에 경제가 좋아졌어요. 부채 없는 화폐를 찍어내면. 근데 이걸 이제 못하게 했죠. 일루미나티들이, 금융가들이 못하게 했는데, 뭐 사실 이제 이런 시도들은 역사에서 여러 차례 있었죠. 링컨도 그린백이라고 이런 부채 없는 걸 찍어냈었고, 케네디도 이제 자기가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은을 기반으로 부채 없는 은본위 달러를 찍어냈었는데, 이제 이렇게 그 연준을 우회하는 화폐를 찍어낸 대통령이 다 암살당했죠. 근데 이 텔리 화폐라고 이 영국에서 이것을 유통했을 때 1100년대부터 한 300년 그때 당시 영국의 이제 농민들이나 영국의 일반 시민들이 성인 남자 혼자서 한 1년에 넉 달만 일하면 자기 와이프, 아내랑 애들까지 먹여 살릴 돈을 벌었어요. 1년에 넉 달만 일하면. 그러니까 세율이 굉장히 낮았어요. 그러니까 국가에서 매년 이제 6%인데 그게 복리로 쌓이면 6% 아니라 엄청난 이자가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세금을 금융업자들한테 갚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뜯어갔는데 이 텔리화폐는 부채 기반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낮았어요. 그러니까 1년에 넉 달만 일하면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. 자기랑 자기 아내랑 자기 자녀들까지. 근데 지금 그 현대 국가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. 지금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연봉 한 4,500 정도 되는 사람이 40% 정도로 세금을 내야 돼요. 연봉 4,500 넘어가면 네덜란드에서 정확하게 이제 37점 몇 퍼센트인데 40% 정도가 세금으로 뜯어가요, 국가에서. 그럼 이 뜯어간 세금으로 또 많은 경우에는 국채 이자를 내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민간의 어떤 금융가들이 지금 중앙은행의 대주주인데 걔네들이 이제 그 돈을 발행하면 그 국가가 걔네들한테 이자를 줘야 돼요. 근데 그렇게 주는 이자가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100년 이상 그렇게 줬어요. 그게 쌓이고 해서 이자가 엄청나게 되고 지금 한국의 이제 조세부담률이라고 말하는데 그 연봉 한 3천 정도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지금 25%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연봉 3천 받는 사람은 뭐 1200 정도가 그러니까 이 조세 부담률은 물론 이제 그냥 뭐 소득세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그런 거라든지 뭐 주민세, 부동산 보유세, 뭐 자동차 이런 걸 다 포함한 건데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은 그 뭐 한 900만 원, 80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그냥 뜯겨요, 우리나라에서도. 근데 아까 말했던 텔리화폐 이 개념을 하면 이 세율이 확 낮아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즐기고 또 그런 걸로 또 어떤 취미 활동이 또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웠어요. 이 헨리 1세가 다스렸던 시기 1100년대부터 한 300년이 굉장히 풍요로웠어요. 근데 이제 이 1694년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의 중앙은행이 생겼고 그걸 모델로 한 이제 FED, 패드, 연준, 미국의 중앙은행이 생긴 게 1913년인데 대략 이제 그런 어떤 민간 중앙은행이 생긴 이후부터 이 어떤 민중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요. 점점. 왜냐면은 국가가 부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국가 부채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그게 국민들이 그것을 일정 부분씩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민 1인당 국가 부채를 그 5천만 원으로 나누면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 안 나는데 1인당 그 지고 있는 빚이 2, 3천 될걸요?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당장 2, 3천 안 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뜯기고 있는 거예요, 세금으로.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헨리 1세 시대부터 한 300년 이 텔리 화폐가 유통됐을 때 부채가 없는 화폐가 유통됐을 때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힘을 못 썼다 이때가 이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의 화폐로 이제 돌이키긴 힘든 것 같아요. 거의 막바지에 왔고 돌이키기 힘든 것 같고 이제 CBDC로 가려고 하잖아요. 디지털 화폐로 이걸로 되게 되면 지금 종이돈도 아니고 이제 진짜 통제 사회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시기에 이런 어떤 그 부채가 없는 화폐가 유통된 적이 있었다.